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이재명 대북 송금 관련 없다. 검찰 압박에 허위 진술을 해. 이것도 진짜 대박 사건인데. 다 꼬셨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바꿨어. 일단 이 진술서를 먼저 좀 봅시다. 피고인 진술서 이화영. 저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 신문 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의 김성태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이화영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이와 관련된 어떠한 보고도 한 적이 없으며 김성태와 전화 연결을 해준 사실도 없습니다. 이화영은 김성태의 체포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수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마치 이재명 피의자의 참고인 신분과 같은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화영은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 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는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재판이 지연된 점에 대해 재판부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이런 진술서를 썼다 직접. 이거는 검찰 입장에서 진짜 끝난 겁니다. 대장동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죠. 백현동 나옵니까? 성남FC 나옵니까? 안 나와. 이거는 이미 몇 년을 다 털어먹은 걸 다시 털고 있는 거예요. 2년 가까이 수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나오잖아요. 마지막 남은 게 쌍방울이었는데 쌍방울도 처음은 변호사비 대납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북 송금으로 바뀌어요. 왜냐? 변호사비 대납은 없으니까.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이게. 근데 이화영이 이런 진술을 해줌으로써 이것도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왜 회유를 받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었을까를 보면 뭐가 있었냐면요. 이 검찰이요, 주변에 지금 다 털고 있습니다. 자식들 결혼자금 털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자식들 딸 결혼자금도 털고 있고요. 주변 다 털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했냐면 이화영 법무법인 압수수색했어요. 이화영의 법무법인 변호인들의 회사를 압수수색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변호인단이 이화영에게 오히려 회유를 권장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때 이화영 부지사의 아내분인 백모 씨가 바로 치고 들어가서 너 변호사 이거 뭐하냐? 없는 말을 왜 만들어내냐? 변호사 해임! 이러면서 잠깐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이화영 평화부지사 아내분이 아니었다면 그림이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아니,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재판받고 있는 변호인단, 그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는 판사가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법무법인에 들어가면 그 재판에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지 전략이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검찰, 그 검사실을 압수수색한다고 쳐봐요. 무슨 증거가 나올까요? 받아들일까요? 조작의 증거들 엄청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사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아니, 어떻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피고의 변호인,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는데 영장을 내줍니까? 공정한 재판이 되겠어? 그러니까 영장 판사들이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변호사까지도 같이 회유에 들어가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때 아내분이 아니다 이거 뭐 하는 거냐? 당신 지금 뭐 하냐? 이렇게 돼서 이게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 진술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요.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판사들이 진짜 여기서부터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 이건 완전히 판 뒤집어지고 이제는 진짜 거리에 다 뛰쳐나가면 된다. 압수수색 영장은 99% 발부인데 이게 안 나오는 순간이 올 것 같아요. 그걸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판이 이렇게 되니까 큰일 났죠. 검찰 입장에서는 마지막 카드거든요. 이재명 빨갱이 만들기가 마지막 카드인데 이게 날아가네? 자, 갑자기 이재명 쪼개기 후원 의혹 관련 선관위 압수수색합니다. 갑자기. 이것도 근거는 뭐냐? 김성태의 진술. 김성태가 이재명에게 쪼개기 후원했다. 이 진술. 수원지검 형사입부. 수원지검도 얼마 전에 인사 발령했습니다. 이재명 조지라고 또 발령 바꿔놨어요. 자기 사람으로.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기에 수사관 보내서 압수수색하고 민주당 경선 후보에 대한 후원자 명부 관련 자료 확보했습니다. 김성태 회장이 2021년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1억 5천만 원을 이 대표 측에 기부했다고 증언한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김성태의 진술, 빨갱이도 안 돼? 변호사비 대납도 안 돼? 자, 그러면 선거자금 위반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전 부지사가 경선 첫날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대표 쪽에 월등하게 후원금이 모이면 모양새가 좋지 않겠냐 부탁해 직원 여러 명의 이름으로 기부했다.
김성태의 진술뿐입니다. 예, 증거 없어요. 쪼개기 방시 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사실을 아느냐라고 검찰이 질문하니까 그 당시에 몰랐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들었다. 쪼개기를 왜 해?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아 이번 기회에 말하게 됐다.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멘트 아닙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다. 유동규랑 똑같은 느낌 아닙니까? 이 대표는 자신한테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 사람한테 노상강도라고 표현했다. 열심히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을 뜻이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야,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에게 노상강도라고 얘기한 건 뭐야? 돈 받은 게 없으니까. 이거 유동규가 했었던 거랑 비슷하잖아요. 검찰이 진심을 다해줘서 내가 생각을 바꿨다. 이재명은 그러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이재명 불리한 증언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네. 근데 유동규는 말도 막 바뀌어? 이렇게 흘러갑니다. 좀 검찰이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선거법 위반? 선거자금 위반? 어디서 튀어나왔지? 이건? 한 번도 안 나오던 거예요, 이게. 쌍방울은 변호사비 대납이었죠, 처음에. 김성태가 이재명에게 지지했고 금전적인 지원을 준 사람이다. 김성태 입국할 때 이재명 전혀 모른다. 와, 짜증을 냈다니까. 이재명 알지도 못하는데 왜 그러냐고. 이때 짜증냈어요. 보신 분들 많죠? 검찰에서 소명하겠다. 이재명 전화번호도 몰라. 왜 자꾸 이재명이랑 엮느냐. 얼마나 짜증을 냈는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에 엮여가지고 자기가 지금 구석에 올려가지고 화를 막 냈었어.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쪼개기 후원하면 이걸 또 들여다봐야 되는데 쌍방울 성정그룹 요거 빼고 쌍방울만 보면 쪼개기 이유 물었더니 누구한테 쪼개기를 했냐? 박형준. 쌍방울 김성태 계열사 대표 박형준에게 고액 후원. 이건 다 드러나 있어요. 쪼개기는 이미 증거 다 나왔어. 이건 김성태, 박모씨, 장모씨, 배상윤, 박형준에게 500만원씩 쪼개기 후원을 했어요. 박모씨 쌍방울 전 이사, 박모씨 회사원, 박모씨 착하니 인베스트 이사 뭐 이러면서 박형준한테 쪼개기 후원한 증거는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조사 안 할래? 이거 조사 안 할고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갑자기 김성태의 진술 하나만 가지고 이재명 쪼개기 후원이 했다. 돈 받았다. 또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이건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었던 의혹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겁니다. 검찰이 다급하다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다급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무리수를 막 둬요. 보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됐죠. 국민 여론 안 좋죠. 경제도 안 좋아요. 분위기 안 좋으면 보통은 한 템포 쉬어갑니다. 이명박 때는 그랬어요. 역대 최악의 정권. 물론 이승만 정권이나 이런 정권, 박정희 정권 이런 게 있지만 제가 경험한 역대 최악의 정권은 MB입니다. 박근혜와 MB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MB가 진짜 최악인데 MB도 분위기 안 좋으면 숙이고 한 템포 쉬어갑니다. 근데 얘네는 그게 없어. 그냥 계속 들이받네. 홍범도 이것도 계속 들이받고. 그래서 제가 이거 이재명을 빨기기로 몰아세우는 게 전략으로 홍범도까지도 이 색깔론을 계속 밀어붙이는 게 아닐까 이런 분석을 했었잖아요. 그 분석 취소합니다. 얘네들 그럴 정도로 치밀한 애들이 아니에요. 그냥 최근에 제가 내린 결론은요. 그냥 극우 유튜버 수준이에요. 그냥 딱 1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걸 해주면 극우 유튜버들이 막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봐. 내가 잘하고 있구나. 유튜브를 끊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까지도 지금 1배가 되고 있어요. 1배들이 할 만한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고 있잖아요. 와, 제가 잘못 분석한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구나. MB 때는 그렇게 좀 치밀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진짜 이거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안 나옵니다. 이게 있었으면 진작에 했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돈의 흐름은 이미 다 들여다봤다니까. 돈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2년 동안 이재명을 터는데 이 돈의 흐름을 검찰이 몰랐다? 접어야지 그럼.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흠집내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저 진술로 이 쌍방울로 누명 씌우는 것도 끝나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 구속영장 못 친다. 이제 진짜 못 칩니다. 사법부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진짜 한동훈 검찰총장 다 모가지 날아간다니까. 그래서 쫄보 한동훈은 절대로 이재명 구속영장 못 칩니다.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재명을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을 더 이상 건드렸다가 나한테 큰 손해가 올 것 같잖아? 그러면 안 해요. 확실합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아예 청구조차 못한다. 지금 판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탄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